난리난 빚 탕감이라. 대출 있다면 꼭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금융공공기관이 대위 변제를 한 금액의 추이입니다. 2022년하고 2023년을 보세요. 1년 사이에 131%가 늘어났습니다. 와우, 이게 2.3배 늘었다는 이야기죠. 2022년에 5조 8천억 원인데 2023년에는 13조 4천억 원이 됐다는 뜻인가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합니다. 자영업자나 소기업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어요. 어떻게 빌렸느냐? 어려운 사람 돈 못 빌리잖아요. 13개 보정수행기관이라고 있습니다. 13개 보정수행기관이 보정을 대신 서줍니다. 그러면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소상공인도 돈을 빌릴 수 있고요. 자영업자도 돈을 빌릴 수 있고요. 아니면 취약계층도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13개 보정기관이라는 게 그런 데 있잖아요. 도시주택보정공사라든가 아니면 신용보정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신용보정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13개나 있어요. 네. 여기서 보정을 받아서 빌린 돈은 내가 못 갚으면 금융기관 13개 보정수행기관이 대신 갚아준다. 대신 갚아준다. 그게 1년 사이에 131% 2.3배가 늘었다는 뜻이. 와, 엄청나게 늘었죠. 2019년에 6조 4천억 원, 2020년도 5조 8천억 원, 2021년 5조 3천억 원, 2022년에 5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유독 말입니다. 2023년에 13조 4천억까지 늘었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진짜 난리도 아니죠. 제가 대출 있으시면 꼭 보시라는 게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러면 빚 갚을 필요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어려우면 빚 탕감해 준다는 뜻 아닌가요? 정부가 보정을 서준다 하면 무조건 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보정만 해주면 대출해 준다는 곳에 계속 신청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갚아도 정부가 갚아준다는 뜻이고요. 참 심각하죠. 저는 이게 여러분 진짜 대출 빌린 사람이 잘못됐다 이거보다가요 더 심각한 것은요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경제를 살려주면 대출 갚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대출 받아서 여러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벌어서 갖고자 하는 게 저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냐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가 워낙 무너져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이 고난의 행군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요 과감한 경제개혁이 뒤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은 점점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기관별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주택도시보전공사는요 4년 사이에 늘어난 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58.9%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대신 갚아준 빚은요 4,649억 원이었는데 지금은요 4조 9,229억 원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넘어요. 이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세 사기 말입니다. 전세 사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서울보정보험을 보세요. 서울보정보험을 보면 많이 늘어났지는 않지만 1조 6,052억 원에서 1조 6,444억 원까지 1조 6,444억 원이 됐잖아요. 이것은요. 예. 보정보험을 썼는데 그 보정보험을 써준 당사자가 돈을 안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울보정보험에서 대신 갚는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은 서민금융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9년에 3,571억 원의 대유 변제액이 지금은 1조 149억 원입니다. 무려 184.2%가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신용보증기금 1조 5,559억 원이 2조 2,759억 원이 됐습니다. 무려 46.3%가 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정책자금 대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을 대신 서주는 게 신용보증기금이거든요. 신용을 보증하는 기금이니까 엄청나죠. 지역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78.1% 늘어났습니다. 4,529억 원이 1조 7,126억 원.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이 빌렸거든요. 이것도 진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기술보증기금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7,959억 원이 지금은 9,596억 원, 20.6%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주요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고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것은요. 결국 경제를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현장 중심으로 뜯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될지 방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죽으라 하는데 탁산공론만 계속 나오잖아요. 책상머리 일 말입니다. 탁산공론. 현장은 가보지도 않고 탁산공론에 모든 일을 결정을 하니까 이게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와중에 참 얄밉게도 말입니다. 은행은요. 이익을 많이 챙겨요. 여러분 은행의 이자 수익 보세요. 2020년 대비 2023년을 보면 43.7% 18조가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 남들은 지금 이자도 못 갚고 원금을 못 갚아서 국가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있는데 은행은 그 사이에 이자 장사했다는 뜻이잖아요. 41조 2천억 원이 59조 2천억 원의 이자 수익이 났으니까요. 저는 이런 게요. 참 형평성을 가지고 관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관치보다는요. 시장의 어려움이 뭔지 그것을 정확히 안 다음에 시장에 맞는 정책을 좀 펴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은행은 성과급 잔치한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제목을 쓰면서 말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꼭 보세요.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은 결국은 갚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솔직히 지금 현장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갚고 싶어도 못 갚습니다. 수출기업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내수기업의 상황은 점점 어렵거든요. 저는 그 상황도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꼭 드리고 싶네요. 저는 최악의 경우 말입니다. 어렵고 어려우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는데도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금융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저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또 방법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도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빚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빚을 탕감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극단적 선택 같은 바보 같은 그런 찌질이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출이 있으신 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